네, 교과서 56페이지에 있는 화산 지형에 대해서 우리 한번 봅시다. 자, 화산 지형 여러 개의 우리 화산 지형이 있어요. 먼저 우리나라는 신생대 제3기 말에서부터 제4기 초에 화산 지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화산의 형태를 볼게요. 화산의 형태는 어떤 용암이 솟아나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먼저 종 모양의 종상화산이 있어요. 종 모양이라면 이렇게 경사가 급한 화산을 말하는 거겠죠. 자, 점성이 강하고 유동성이 약한 용암이 나와야 됩니다. 그 용암이 잘 이제 식겠죠. 왜냐면은 이제 점성이 강하니까 잘 흘러내리지도 않고 그러면서 굳어지면서 경사가 급한 화산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기반암이 만들어지냐면 조면암이나 안산암이라고 하는 기반암이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순상화산은 자, 이게 지금 뭐예요? 방패죠. 방패를 엎어놓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만한 경사의 화산이 만들어지는데 점성이 아주 약하고 유동성이 큰 용암이 분출되는 거죠. 그 용암이 분출되어서 굳어지게 되면 여기에 바로 무슨 암이 생기는 거예요? 현무암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예로 제주도의 삼방산을 보면 어때요? 경사가 아주 급한 이런 종상의 형태죠. 종상화산입니다. 이 종상화산의 기반암을 이루고 있는 게 두 개의 암석이 있다 그랬어요. 자, 조면암과 안산암입니다. 결정이 좀 치밀하죠. 구멍 같은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색깔을 보게 되면 약간 이거와는 다를 수도 있지만 보통 이런 정도의 색깔을 띠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경사가 어때요? 아주 완만한 순상화산을 띠고 있죠. 자, 이 순상화산은 유동성이 큰 용암이 분출했다 그랬어요. 자, 이게 굳어지게 되면 이 안에 무슨 암이 있게 되죠? 바로 현무암이 있게 됩니다. 자, 현무암의 특징은 뭐예요? 이렇게 다공질이라는 거죠. 구멍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다공질은 물을 잘 어떻게 할까요? 흡수하죠. 자, 그렇게 되면 배수가 아주 잘 되겠죠. 양호합니다. 요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나중에 이게 어떻게 이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용암대지가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보면 평평한 땅이 있죠. 여기 보면 뒤에는 산지가 있지만 이 앞쪽에는 아주 평평한 대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지에 여기 강과 만나는 부분, 요 강의 이름이 뭐냐면요. 한탄강이에요. 이 한탄강 옆에 이렇게 절벽이 있죠. 이 절벽이 바로 주상절리입니다. 자, 주상절리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건 기반암이 무슨 암으로 되어 있냐면요. 현무암으로 되어 있어요. 자, 현무암은 용암이죠. 바로 여기가 용암이 덮인 용암 대지라는 거죠. 이 용암 대지는 열화 분출을 해야 돼요. 자, 열화 분출은 지금 이 사진을 보면 땅의 틈에서 용암이 그냥 흘러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좀 분출의 개념과 약간 달라요. 그렇죠? 이렇게 분출하는 것을 우리가 열화 분출이라고 합니다. 자, 열화 분출은 어떤 용암을 솟아냅니까? 바로 현무암질 용암이 솟아나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주요 화산 지형으로 와서 자, 저기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영산 백두산을 볼게요. 자, 이 백두산 천지죠. 자, 이 천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지형학상 칼데라 호수라고 합니다. 자, 이 칼데라 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형성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는 칼데라가 이렇게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원래는 화산이 분출을 했죠.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게 됩니까? 분화구가 끝에 있게 돼요. 근데 이 안이 마그마들이 다 비어버리게 되죠. 이 빈 공간들이 어떻게 됩니까? 함몰하게 되는 거예요. 자, 빈 공간들이 내려앉게 되면서 넓은 공간이 나오게 되죠. 그 넓은 공간에 물이 고이게 되면
바로 칼데라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화산의 함몰 지형, 자, 무너져 내린 함몰 지형을 우리가 칼데라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한라산으로 갈게요. 자, 우리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 안 했지만 백두산도 복합화산이에요. 한라산도 마찬가지로 복합화산입니다. 살록부. 자, 이 살록부는 아주 경사가 완만하죠. 자, 근데 이 지금 정상부는 어때요? 정상부는 급경사를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성질이 다른 두 용암이 각각 다른 시기에 분출되어서 급경사와 완경사의 모양을 다 가지고 있는 화산을 복합화산이라고 합니다. 자, 제주도의 백록담이에요. 아까 전에 봤던 백두산의 천지보다는 규모가 어떻습니까? 좀 작죠. 자, 여기는 화구호예요. 화구호. 자, 용암이 분출하고 이런 식으로 가스가 분출하고 용암이 분출한 구멍이 나게 되죠. 요 구멍 자리에, 요 화구 자리에 물이 고이게 되면 바로 화구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제주도에서 다른 지역과 다르게 볼 수 있는 화산 지형 중에 하나가 바로 기생화산이에요. 자, 제주도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끝부분만 어떻다 그랬어요? 끝부분만 아주 경사가 좀 급하다고 했죠. 네. 자, 그런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볼록볼록한 지형들이 많이 이렇게 솟아올라 있어요. 한 500여 개의 이런 볼록볼록이들이 솟아 있거든요. 이 볼록볼록이들을 다 이 한라산에 붙어 있는 화산이라 그래서 기생화산이라 그러고요. 이 동네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오름이라고 부릅니다. 오름.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죠. 네. 이것들은 뭐 가스라든가 화산 쇠설물 같은 것들이 이렇게 어, 분출이 살짝살짝 이루어지면서 굳어진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지금 생긴 거 보이죠? 이게 바로 성산 일출봉입니다. 자, 우리 수학여행 때 아마 이곳에 가게 되겠죠? 자, 오름의 다른 형태예요. 자, 이렇게 볼록볼록이들이 솟아있죠.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한쪽이 이렇게 터져나간 가스가 분출되어서 나가면서 이렇게 함몰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용암동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용암동굴은 석회동굴과는 좀 다르죠. 석류굴이나 환성굴이나 이런 석회동굴에는 이 위에 이런 식으로 뭐 종류석이 있거나 밑에 올라오는 석순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기둥처럼 되어 있는 석주가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여기 지금 동굴의 모습을 보니까 좀 매끈한 모습이 좀 보이죠. 자, 이 자리가 바로 용암이 통과한 자리입니다. 용암이 통과한 자리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 자, 여기에 지금 화산이었어요. 이 화산이 분출해서 용암이 흐르게 됩니다. 근데 용암의 이 겉부분부터 빨리 식어서 굳어지게 되죠. 하지만 그 내부는 아직까지 열이 있기 때문에 이 용암이 계속 흘러나가서 안의 공간만 비게 되는 거죠. 요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용암 동굴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수학여행 가게 되면 한림공원이나 이런 데서 쌍용굴 같은 걸 보게 될 거거든요. 바로 용암동굴입니다. 모습을 자세히 보면서 관찰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제주도에는 현무암이 많다 그랬죠. 이 현무암이 지금 보듯이 바다와 만나게 되면 갑자기 냉각이 되겠죠. 급속한 냉각이 이루어지게 되면 수직 전리를 만들게 됩니다. 자, 수직 전리라는 건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모양이 되냐면 육각형 모양의 수직 전리가 만들어져요. 지금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 육각형이에요, 육각형. 이런 육각형 모형의 수직 전리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원래는 이 위에까지 다 이렇게 있었겠죠. 수직 전리들이. 자, 그런데
이 파도에 의해서 침식이 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수직 전리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기둥 모양의 전리다라 그래서 주상전리라고 해요. 자, 이것도 수학여행 우리 기본 코스니까 꼭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제주도는 현무암이라 그랬어요. 이 현무암은 다공질이라고 했죠. 다공질은 어때요? 배수가 너무 잘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물이 다 스며들어서 빠져버려서 위로는 물이 흐르지 않는 마른 하천이 되죠. 그 마른 하천이 바로 건천입니다. 자, 지금 바로 이 하천의 모습이 건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러다가 비가 오게 되면 이 위를 물이 다시 또 흐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제주도의 이 현무암 때문에 비가 많이 오거든요, 제주도는. 그런데 마을들을 보면 전부 다 이 취락, 마을들을 보면 전부 다 해안가에만 있죠. 스며들었던 물들이 이런 해안가 지역의 마을에서 샘으로 솟아나오게 돼요. 물이. 그 샘이 바로 용천이에요. 이런 용천들이 이 해안가를 따라서 쭉 띠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용천대라고 하죠. 이런 샘이 있는 곳에, 물이 있는 곳에 취락이 들어서야 되죠. 그래서 산 중턱에 이런 지역들은 물이 부족해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빗물을 받아서 쓰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물동이를 갖다가 이고 다니는 이런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안가 용천에는 이렇게 뭐가 있어요? 이런 용천의 모습을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모여서 빨래도 하고 물도 기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울릉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울릉도는 전체적으로 종상화산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굉장히 경사가 급해요. 선생님도 울릉도에 살았었는데 선생님이 살았던 울릉도가 바로 여기에요, 여기. 요 지역에서 선생님이 살았어요. 도동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은 좀 평평한 땅이 보이죠? 요 평평한 땅이 바로 나리분지예요. 나리분지는 아까 천지에서 했듯이 칼데라예요. 화산이 함몰한 거죠. 그런데 여기는 물이 채워져 있지 않죠? 그래서 이걸 우린 칼데라 분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넓은 분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울릉도에 가면 이런 나리분지 안에 알봉이라고 하는 꼭 나리분지가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생겼다 그래서 알봉이라 그래요. 이 알봉은 자, 이렇게 나리분지가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칼데라 분지입니다. 이 칼데라 분지에서 한 번 더 화산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터진데 또 터졌다. 이거죠. 이중 화산이라고 합니다. 이중 화구 또는 중앙 화구구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해요. 이중 화산 뭐 이렇게 뭐 다양하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용암대지를 설명을 할게요. 자, 용암대지는 아까 전에 우리 잠시 설명을 했죠. 현무암질 용암이 평평한 대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뒤에는 산지가 있었고 뭐 이런 곳에는 계곡이 있거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자리들을 현무암질 용암이 열화 분출을 하면서 다 메꿔버린 거죠. 그리고 그 현무암질 용암이 이런 강과 만나면서 빨리 굳어지게 되고 굳어진 자리에는 이렇게 주상절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무암은 원래는 밭농사를 지어야 돼요. 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근데 이곳은 논농사를 짓거든요. 자, 왜냐면 이 한탄강이 흐르고 있는 밑에 기반암은 현무암이 아니에요. 편마암이나 화강암이기 때문에 건천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물들을 이 위로 어, 올려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수리 시설을 갖추고 물을 댈 수만 있다면 논농사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지도에서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한탄강이 흐르고 이 옆에 눈썹 모양의 이런 표시들이 있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수직 절벽을 말합니다. 바로 이게 뭐예요? 주상 절리를 말하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논으로 이용되고 있죠. 자, 논으로 이용될 수 있는 건 한탄강의 물을 끌어올려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산지는 이 주상절리가 있고 이 용암대지가 있는 이곳은 현무암이 기반암이겠지만 여기는 현무암이 아니라 무슨 암이에요? 편마암 같은 변성암질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학습지에 나와 있는 사진들 한번 정리할게요. 칼데라 호가 바로 천지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상한 표시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수직 절벽들을 이렇게 아주 표시할 때 이런 표시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곳에 한탄강 있고요. 여기 바로 용암대지 지역입니다. 자, 요런 데가 바로 다 대부분 요런 데가 바로 용암대지예요. 저기 눈썹 모양이 있죠? 이런 눈썹 모양이 뭐라 그랬어요? 주상 절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주도에 오름들이 보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역시나 제주도에도 이게 눈썹 모양이 있어요. 자, 이게 수직절벽을 쓰면 이렇게 말했죠. 양쪽에 수직절벽이 있는데 요 안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건천을 말하는 겁니다. 건천 옆에 하천처럼 이렇게 완만한 경사가 아니라 이런 수직적인 경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의 화산 지형들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백두산과 개마고원 지역들이 있죠. 그 다음에 철원 지역들, 용암대지 지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용암대지 지역의 모식도를 보게 되면은 용암대지랑 주상절리 그리고 주변의 산지, 자, 어떤 암석들로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기억해내야 돼요. 그 다음에 제주도 가게 되면 오름의 모습이 많이 보이죠. 자, 주변 경사는 대부분 완만한데 오름이 볼록 올라와 있고 또 볼록 올라와 있고 뭐 이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울릉도에 가면은 나리분지, 칼데라 분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알봉, 뭐라 그랬어? 이중화산 또는 중앙에서 또 한 번 터진 중앙화구구, 이렇게 우리가 부르면 되겠죠. 자, 화산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지만 뭐 특수한